안녕하세요. 톡톡동해인 김지연입니다. 문화의 도시 경주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아트페어가 6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물론 올해도 열립니다. 바로 아트경주 2018, 그 총괄 감독인 송희 라우갤러리 관장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트페어라고 하면은 뭐 미술과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트페어가 뭔가요? 네, 아트페어라 하면 그림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경주에서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아트페어를 시작해서 지금 원래 6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부산 아트페어도 있고 요즘 뭐 각지에서 많이들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은 좀 대도시에서 열리더라고요. 경주는 또 비교적 약간 작은 도시인데 네. 괜찮나요? 어떻게 반응들이? 사실 소도시에서 아트페어가 열리는 거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다 서울, 부산, 대도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트페어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경주에서도 사실 열리면 정말 좋은데 네. 이제 미국이나 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미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이런 갤러리들이 지금 계속 참여했고 작년에는 프랑스 갤러리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네. 2012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처음 기획을 우리 관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네네. 처음으로 제가 기획은 제일 처음에 먼저 했었습니다. 하고 또 처음 아트페어라는 게 잘 경주에 아주 생소한 인식이 부분이니까. 적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역,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와서 좀 많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트페어를 경주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제가 2009년도에 네.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서 이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한 고객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면서 경주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그렇군요. 네네네. 박수건 그림이나 예. 이중섭 이런 그 대가의 작품들이 소장해가 계시는 분도 어머나. 많고. 네. 경주에 그런 대단한 컬렉터들이 계시는군요. 네네.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우와. 네, 그리고 이제 피카소의 파나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야. 그래서 제가 갤러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판매 부분이 안 된다고 저 있는데 가지고 오셔갖고 혹시 이거 팔아줄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게 없을까. 또 경주에 작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판매가 사실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판매가 어렵죠. 네, 어렵죠. 그리고 또 좀 잘 나가는 작가들은 경주에 머무르지 않고 다 서울로 가버리거든요.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버리다 보니까 그런 작가들을 좀 잡아서 경주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트페어밖에 없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왜냐하면 많은 콜렉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알고 계셨고. 네네, 네.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경매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미술품을 네.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하면. 네네네. 근데 그건 좀 너무 이렇게 먼 나라 얘기 같고 되게 부자들만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네네네. 네. 사실은 경매는 일부 작가들만 이제 경매가 돼요. 아주 대단한 작가들. 네네네. 예. 유명한 작가들 위주로 경매가 많이 되고 신진 작가들이 발을 뻗어서 나갈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갤러리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물꼬를 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아트페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 시장에서 자기 작품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러네요.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만 아트페어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신진 작가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겠네요. 네, 신진 작가들은 정말 네. 큰 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신진 작가들 그 작품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참여했던 갤러리들이 이제 그 작가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뭐 전시회를 뭐 제안할 수도 있겠고.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아트페어를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아까 뭐 그런 대단하신 컬렉터 분들도 안다고 하셨지만 네네. 그분들은 사실 좀 소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아트페어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어렵지 않으셨어요? 몇 네. 명 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갤러리를 섭외하는 부분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판매가 되지 않으면 오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네,
일단은 왜냐하면 시간과 돈을 또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림 다 실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팔릴 거면 뭐하러 오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때는 갤러리를 섭외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또 이점이 있어요. 왜 어떤 이점이 있냐면 경주는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고 전국에서도 경주를 한번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고등학교 때 뭐 수학여행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외에는 경주를 그 이후에 방문한 사람들이 사실은 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뭐 네. 이게 근처니까 사실 자주 예, 오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트페어를 통해서 그냥 경주에 구경을 하러 오고 싶다, 관광을 오라 이렇게 제가 많이 유도를 했었거든요. 갤러리에게. 좋네요. 그래서 이제 관광하러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가차 이제 그림도 판매도 하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그림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 경주에서 그 새로운 콜렉터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경주에 있는 작가들은 아트페어를 통해서 자기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되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 예술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미술과. 네네네. 갤러리도 지금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네. 10년 정도 되셨나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는 또 미술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신 거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술 분야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뒤늦게 그렇게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우리 시절만 해도 부모님들이 다 이제 기술을 배워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네네네. 또 그림을 그리면 못 먹고 산다. 뭐 그런 주의였던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그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그리기도 하고, 뭐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네. 혼자서 그렇게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놀았었어요. 네. 그림을 이제 전공을 어릴 때부터 한 건 아니어도 굉장히 좋아하셨군요. 네네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물감을 그 종을 사줄 돈이 없어갖고 물감을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친구 거 빌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학교에 내면, 어머 세상에. 제가 그래도 그때 이제 그 색칠이 덜 된 상태인데 아이디어는 좋다 이렇게 해갖고 상도 받기도 했었어요. 어머나. 네. 진짜 잘 그리셨나 봐요. 소질이 있었나 봐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좀 네. 미술 전공하라 이런 얘기도 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시대가 또 그랬기 때문에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계속 좀 짬짬이 계속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작가 활동도 하시고. 네네네. 갤러리도 열게 되신 네. 거고. 아트페어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전 세계 아트페어도 많이 다녀보셨겠죠? 네네네.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스위스 바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한 아트페어는 그 마이애미, 네. 미국 마이애미 네. 아트페어, 그리고 뉴욕 햄튼도 제가 작년에 또 햄튼 갔다 왔었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쭈리 아트페어가 또 네. 있거든요. 쭈리 아트페어, 그리고 두바이도 갔었는데 두바이 왕자분을 제가 또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머나.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프랑스 피아? 루브르. 루브르. 예, 루브르 아트페어를 제가 2번이나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밑에서 루브르 아트페어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직접 참여를 했고, 네. 우리 한국 작가를 데리고 가서
작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제가 또 프랑스 작가를 네. 선정해 온 이유가 바로 거기서 아. 이 뒤에 있는 작가 작품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 아트페어에 가서 이 작가를 만났어요. 박물관에서. 이 사람 작업실에도 직접 가서 예. 그 작업실도 구경하고 그리고 이 작가를 이제 한국에 알리는 계기가 또 되기도 했었어요. 루브르 박물관 아트페어. 그랬군요.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정말. 네, 그렇죠. 예, 이거 보고 이제 반하셔서. 네, 그 동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작가라서 그리고 굉장히 작가들은 또 영혼이 순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겠죠. 네네네. 이 작가를 봤을 때 굉장히 영혼이 순수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도 나올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사실 그 한국 국제 아트페어나 그 부산의 그 아트쇼나 네. 그리고 대구의 대구 화랑미술제나 이런 것들 제가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도 하고 또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경주에서 이제 벌써 6년째 아트페어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인식이 바뀐 것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사실 그 아트페어가 뭐야? 아트페어가 먹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네. 진짜 이게 담당자들도 모르셨어요. 네. 그 진짜 몰랐는데 아트페어가 그림 전시도 하고 가서 직접 볼 수도 있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또 사가 와도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바뀌신 거죠.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도 우리 갤러리 오면서 그때 그 봉은에서 열리는 아트페어가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때 가겠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안 사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좋은 갤러리들이 많이 오고 좋은 네. 작품들이 많이 오니까 아트페어라는 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아트페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안 가도 네. 다양한 그림들 볼 수 있고 꼭 사지 않아도. 네네네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보다가 또 마음에 들고 적당한 거 있으면 살 수도 있겠고. 네네네 맞아요. 예. 근데 사실 그림이라는 게 그래도 아직은 좀 어렵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그림을 사고는 싶은데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어떤 그림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고 즐기고 있죠.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구매 요건은 어떤 네. 거냐면 내가 보고 즐기고 혹시 나중에 돈이 되는 거. 예. 그런 거 아마 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많이 것 같기는 있죠. 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돈이 되는 그 주식처럼 있잖아요. 네.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1000만 원이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투자를 이제 생각하시는 예. 분들도 계시고. 예,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사실 투자 목적으로 하면 그 그림을 보면서 즐기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네. 좋다고 샀다가 남들은 다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아트 딜러시잖아요. 네네네. 예. 딜러의 입장에서 좋은 그림이란 어떤 건가요? 고객에게 중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작가와 고객과의 중간 역할이죠. 연결을 시켜주시는 입장이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아트 딜러인데 그 중간 역할을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 작가를 발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고객에게 돈이 나중에는 또 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도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그 고객이 보고 즐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첫째 조건을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만 하면 나중에 이제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아트페어가 대중적으로 됐다느니 해도 네. 그래도 컬렉터들은 다 부자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지 그래요? 않아요. 아닌 네네. 사람들도 있나요? 네네네. 요즘은 제가 세계를 나가봐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요. 예. 그렇게 싼 것들도 있나요?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네.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사실 그 돈은 이제 많이 차이가 엄청 나요. 그리고 또 비싼 거는 뭐 억대도 있고. 그렇죠. 뭐 비싼 네. 거는 뭐 네네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들도 예. 많이 있으니까. 기억에 남는 컬렉터가 있으세요? 세계적인 컬렉터 찰스 하치는 이제 그 아트 홀릭이라고 본인을 이제 아트 홀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91년도에 그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있잖아요. 상어라는 네. 작품을 사요. 네. 이제 이걸 사면서 1억을 줬어요. 1억을.
그런데 2004년에는 그게 100억이 돼요. 그러면은 3년 만에? 네, 이제 4년. 4년. 거의 3년 만이네. 그죠? 이야. 예. 부럽다,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 컬렉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고호도 있잖아요. 네. 고호는 살아있을 때 한점 판매돼. 그 붉은 포도밭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한점 판매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가 된 거거든요. 그 컬렉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호도 그렇게 이제 살아있을 때 예. 판매가 안 되고 피카소도 피카소는 이제 살아있을 때 굉장히 부자가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콜렉터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콜렉터가 이제 피카소를 알아보고 작품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라는 지금의 피카소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참 컬렉터의 역할이 네. 참 크네요, 생각보다. 네네네. 단순히 뭐 그냥 이걸 수집하고 이런 네. 선이 아니라 네. 그 어떤 작가를 또 발굴하고 네. 키워주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였군요. 네네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컬렉터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작은 바구니 속에서 진한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이죠. 추억 바구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트경주 2018의 송희 총괄 감독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 너무 궁금하고, 그림을 갖고 오기에는 바구니가 너무 작고, 너무 궁금한데요. 뭘까요? 뭘까요? 한번 끄잡아내 볼까요? 네. 송희 관장님의 추억이 궁금합니다. 네. 예, 일단 좀 꺼내서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어머, 너무 예쁜 사진인데요. 아, 그래요? 예,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 네네. 20대에 예. 제가 어머. 사실 간호사 생활을 했었어요. 이야, 네, 아니 이 간호사 사진이요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네.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네네. 그 정말 천사 같았던 네. 간호사 선생님 모자 쓰고 하얀 모자. 네, 맞아요. 그때면 우리가 모자를 다 쓰고 있었던 시기라가 지금 여기 모자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간호사 생활을 할 때 매일 피를 보고 또 응급실에 있거나 이제 그 수술실에 있을 때 네. 피를 너무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너무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 피를 부분이 본다는 안 자체. 맞으셨군요. 네.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 전에도 이제 그 간호사 생활하면서도 그림은 계속 그렸어요, 혼자. 취미로. 네, 취미를 계속 했었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본격적으로 그 그림 공부를 시작한 거죠. 학교를 가고 또 대학원을 또 다시 가고 했었죠. 간호사도 네. 참 안정적이고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직업인데 그거를 그만두고 뒤늦게 미술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좀 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직접 벌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도 이제 직접 돈을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이제 벌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대학원도 그렇고. 근데 뭐 사실 미술이 좋아가지고 뒤늦게 시작을 한다고 해도 소질이 없으면은 뭐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뭘 좀 잘하셨나 봐요. 뭐 꼭 잘한 건 아닌데 예.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렸고 또 너무 좋아하니까 다 되는 것 같았어요. 즉 개인전도 9회까지 했었거든요. 많이 하셨네요. 네. 그 일본에서는 이제 루드 전시를 네. 저기 있다시피 루드 전시를 또 네. 예, 개인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또 개인전하고 중국은 또 꽃을 좋아하니까 네. 꽃으로 해서 또 꽃을 주제로. 네네 주제를 해서 또 했고 그리고 칭다오 미술관에 네. 제 그림도 들어가 있어요. 와 대단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아닙니다. 야, 그러면 요즘은 그림 작업은 안 하세요? 네, 요즘은 머릿속에는 항상 있어요. 그 다른 아트페어나 이렇게 가면 나는 뭐를 그리면 좋을까 그 이런 생각은 항상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그리는 것보다도 그 좋은 작가를 발굴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그 좋은 컬렉터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이 저희는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소품은 제가 네. 생각지도 못했던 사진이 나왔습니다. 간호사였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네. 뭐 그림이나 이런 거 관계된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뭐 네. 붓이라도 나오려나 뭐 이랬는데 네. 소품 더 있나요? 제가 사진으로 보이기 너무 크고 해서 네. 여기 뒤에 이제 작품이 걸려 있는데 저 발레리나 사진, 네네네. 그림이요. 네네네. 예. 저 작품은 사실 제가 본인이 그리신 건가요? 네, 아니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예. 그, 래핀 대학의 미하일 교수님이시라고, 제가 사사를 한 2년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또 발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발레 모델을 보고 이렇게 그리시는데, 제가 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리실 때 구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를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제 얼굴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기서요? 네. 저 안에 있다고요? 네. 그럼 발레 옷을 입고 정말 서셨어요? 저기? 제가 얼굴만 모델 샀었어요. 얼굴만. 발레복은 발레를 모델이 있거든요. 네. 러시아 모델. 네. 러시아 모델을 직접 보고 발레 옷을 입혀놓고 그림을 그렸었어요. 저희 보니까 근데요. 네. 얼굴이 제대로 나온 네. 발레리나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저 머리 묶고 있는 네네, 맞아요. 혹시 저긴가요? 네, 예. 저분이? 네, 맞습니다. 네, 별로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머리를 노랗게 저렇게 물을 들이고 그랬군요. 보니까는 네. 이제 다른 발레리나들은 다 흑발인데 네. 러시아에서 네. 동양 여자 혼자의 금발머리로 네네, 맞아요. 정말 의미가 깊은 그림이네요. 그 교수님이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인생도 배우고 또 그림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랬군요. 네. 궁금합니다. 그 교수님이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거는 안 갖고 계세요? 예, 사진인데 잠시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네. 지금 뒷모습. 네, 뒷모습. 네. 아쉽다. 네. 왜 앞모습 사진이 아니고 또 뒷모습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네.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러면은 더욱더 앞모습 사진을 갖고 오셔야지. 이렇게 뒷모습 찍힌 걸 가져오시면. 네. 연세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 당시에 한 60대 후반 정도, 아니 60대 중반이셨는데, 제가 한국에 또 이렇게 자주 오셨다 가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몇 년 동안 또 러시아 래핀 대학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림 그리신 작업하실 때 뒤에서 예. 몰래 찍은 거예요? 네네, 다른 사람이 찍어서 제가 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예. 교수님이 발 쪽이 안 닮았다고 발 쪽에 손을 대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제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네네네. 관장님 그림이고 네네. 잊지 못할 그런 선생님이신가 봐요. 네, 예, 잊지 못할 선생님이세요. 예쁨을 많이 받으셨군요. 예, 그때 저 별명이 뭐냐면 미키마우스였어요. 왜요? 그분이 보시기엔 제가 이제 미키마우스처럼 굉장히 귀엽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사실 귀엽진 않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미키마우스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약간 네. 이제 동양 여자니까 네네네. 그런 백인들이 보기에는 네. 이제 그런 게 도드라져서 보일 수 있거든요. 눈도 까맣고 네네네. 머리도 까맣고 이러니까 그런 느낌 들었을 것 같아요. 연락하세요? 제가 요즘은 연락 안 한 지 꽤 많이 오래됐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림까지 자랑을 하실 정도면 네. 연락을 자주 하셨어야죠. 글쎄요. 참 쉽지가 않아서요. 예. 예. 바쁘죠 살기가. 네네, 바빠서. 갤러리 하면서 더더욱 바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그림만 그릴 때는 그렇게 뭐 바쁘지 않았는데 네. 갤러리는 1년 전시를 미리 이제 또 다 잡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머리가 항상 복잡한 거죠. 이거 단가요 이게? 조금 네. 시시한데요? 네. 제가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얼른 꺼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뭐 붓이나 뭐 파레트나 이런 게 나올까 싶기는 한데 이번에도 사진이군요. 이번에도 사진이에요. 아이고. 아쉽습니다. 네. 웬 작업복을 입고 계시네요? 이거는 예. 태안의 기름 유출 예.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동료들하고 직접 이제 갔었어요. 자원봉사를 가신 건가요? 네네네. 그때 환경미술협회에 제가 소속대가 있어갖고 회원들 전체 해갖고 태안에 가서 네. 직접 이제 기름을 닦았어요. 닦고 이야. 예, 한 이틀 정도 닦았었거든요. 네. 그 직접 이제 전국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와갖고. 예, 그때 너무 사고가 컸죠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하고 그 이튿날 이제 거의 몸살이 났었죠. 원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세요? 봉사활동에? 네,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네. 그때는 학력고사였거든요. 네. 학력고사 치고 그 고아원에 그러니까 그 다 학생들 우리 학생들 다 데리고 갔었어요. 그러면서 직접 우리가 하루 계속 놀아주고 또 시간만 나면 또 그렇게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음으로 해서 이제 봉사활동이면 항상 제가 하고 제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네.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또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은 탈북자를 위한 또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봉사를 하세요? 탈북자들이 사실 경주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예, 계세요. 예.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네. 모르는데 생각이 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사실 고향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이제 명절 때, 설 명절 때 이제 우리가 그 모임에서 보안위원회라는 경찰서에서 하는 보안위원회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 모임에서 이제 파티를 열어주고 같이 이제 그 잔치를 해요. 명절을 함께 보내주시는군요. 가족들을 대신해서. 네네네. 저는 뭐 그림을 가르쳐 주시거나 그런 네.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보다 그분들께 필요한 네. 부분들인 것 같네요. 네, 진짜 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도 그 이제 탈북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김장철이 되면 네. 우리가 이제 또 김장을 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 위한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 학생들 있죠. 네. 어린이들. 네. 어린이들이 이제 그림을 배우잖아요. 1년 동안. 배우면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어줘요. 또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사서 가면 이야. 예. 왜냐면 또 특별한 경우니까 관람객들이 또 사가 가세요. 그렇죠. 네, 사가 가시면 그 부분 이익금은 모두 또 제가 그 장애인 복지관에 또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갤러리도 평소에 운영을 하시고 지금 뭐 6년째 아트페어도 총괄 감독을 맡고 계시면 굉장히 바쁠 텐데 그렇게 뭐 네. 다양한 봉사활동 할 시간이 안 날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제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즐겁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이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돈 있는 사람도 그냥 공짜로 전시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건 안 아니고, 되죠. 예, 진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또 예. 왜냐하면 장애인들 위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교복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교복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요 전시 끝나고 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또 같이 또 연결도 시켜주고 계속 꾸준히 그 후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제가 마음이 뿌듯한 일 중에 하나죠. 그림을 판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저는 마음이 더 뿌듯한 느낌이 더 많이 사실 들어요. 앞으로는 뭐 또 그런 비슷한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네, 앞으로는 지금 일단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건 모두 뭐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까이에서 주위에서 있잖아요.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위에 행복할 수 있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제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모든 봉사든 하고 싶습니다. 예. 와, 돈이 안 되는 일인데도 괜찮나요? 예, 그거는 돈이 안 되고 마음으로 봉사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으니까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예. 정말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들이네요. 제 자랑을 너무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런 데 와서 이제 자랑하는 거지.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사실 이런 거는 비밀인데 예. 이야기를 해서.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또 많이 알려야 또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에 자극을 받으시고 네. 또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좋은 거죠. 그건 좋은 영향이죠. 그래요? 예. 쑥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갤러리와 아트페어로 지역 미술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신 송희 관장님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요즘? 뭐 미술 이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네. 미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990년도만 해도 그 컬렉터들 거의 우리나라 전체 미술을 선호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작품을 많이 좋아하고 예. 보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미술 전시를 관람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영화를 보는 것만큼이나 많이들 즐기는 것 같고요. 10년 정도 되셨죠? 갤러리 운영하신 게. 네. 예.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도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경주 자체에서는 네. 사실 판매가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계 아트페어를 가고 국내 아트페어를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수입을 창출해서 이제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고 또 작가들을 섭외하고 전시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좀 이런 것들이 좀 고쳐지거나 인식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요. 갤러리 관장이시니까. 그림이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보고 네. 여기 들어오는 자체가 굉장히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봐도 될까? 들어가면 안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와서 그냥 다 무료니까 네. 와서 보고 가시고 또 주위에 친구들도 와갖고 그냥 보고 또 애들 데리고도 많이 오시긴 하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선진 문화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곧 아트페어가 이제 개막을 하잖아요. 언제죠? 7월 18일에서 22일입니다. 7월 18일 수요일 5시에 네. 오프닝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4일 정도? 5일. 5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주말까지 네, 이어지는 예, 거군요. 예. 아트페어가 아직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림 안 살 건데 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림 안 사도 가도 됩니까? 네, 얼마든지 오셔갖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림을 꼭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와서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보는 수준을 조금씩 계속 그림을 관람을 하다 보면 그 그림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구매까지 연결되는 거지, 처음부터 바로 구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림을 관람하고 문화를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제일 좋죠. 얼마인가요, 입장료가?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무료? 네, 그럼 네. 가야겠네요. 네. 시간 될 때마다 가야 되겠네요. 네, 매일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일 가도 좋을 것 같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나요, 혹시? 해오름 동맹전이라고 예. 포항 작가 30명, 어. 예, 울산 작가 30명, 경주 작가 30명, 그것도 특별전이 있습니다. 야, 우리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화가분들을 특별히. 네, 그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한 점씩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작품이 좋으면 그 갤러리에 큰 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작가 전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전으로. 그 우리 지역 작가분들한테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인기 좋으시죠? 네, 좋아합니다. 그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트페어가 열릴 때 지역 작가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자기 작품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한 점이라도 네. 그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한 점이라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서 또 갤러리랑 같이 연결이 되어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길 원합니다. 저는. 그러게요. 우리 지역에서 뭐 피카소 고우 안 나오라는 법이 없죠. 네, 맞습니다. 진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송희 관장님이 이렇게 애를 쓰시니까 분명히 한두 분 정도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네요. 올해만 열리는 예년과 다른 그런 기획들이요. 네, 올해만 열리는 거는 이근용 작가의 퍼포먼스가 열립니다. 퍼포먼스요? 네네네. 작가가 직접 와서 이제 직접 그림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볼만 하겠는데요? 언제 네. 해요? 네, 그 오픈식 18일 수요일 네.
5시에 합니다. 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아이들과 함께 오면 네. 정말 귀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또 예. 그분이 경주 아트페어를 위해서 작품 한 점을 기증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 기증 작품은 네. 그 토요일 날 네. 21일 날 2시에 또 경매를 합니다. 아우, 그 재밌겠다. 네네네.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여차하면 뭐 저도 뭐 꼭 오셔요. 예, 10만 원. 예, 예. 맞습니다. 작가님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뭐 그림은 좀 잘 그릴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목표가 있으세요? 남아있는? 사실 좋은 작가를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좋은 콜렉트를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작가 또 더 좋은 콜렉트를 만나는 게 인생의 목표라면 네. 목표라 할 수 있죠.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예, 우리 송희 관장님께서 네네네.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야,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시간 톡톡 동해인의 아주 깨알 같은 코너죠. 톡톡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잘 맞출 수 있는 퀴즈고요. 오늘 방송을 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톡톡 동해인 출연자 송휘 관장님은요. 아트경주 2018의 총괄 운영 감독입니다. 이 아트경주는 전국적인 규모의 미술 시장인데요. 미술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는 뜻의 이 단어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벼룩시장, 2번 성동시장, 3번 죽도시장, 4번 아트페어입니다. 문제가 어렵나요? 힌트 좀 드릴까요? 아트라는 거는 그림이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톡톡 동해인 홈페이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많이 나누고 저도 미술에 관심은 있지만 오늘 처음 알게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송희 관장님에게 그림을 판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신용을 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신용을 팔고 또 제 인격을 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갤러리 관장님들은 항상 그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저의 신용을 파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을 팔 때도 이렇게 영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시는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했고요.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